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동쌤입니다. 자, 지금 체험학습을 다녀와가지고 어떤 반은 수업을 못한 반도 있고요. 좀 분위기가 좀 떠가지고 여러분이 프랑크 왕국을 잘 기억했을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영상 보면서 여러분이 프랑크 왕국 보완해가는 시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보죠. 자, 화면 한번 봅시다. 이거 프랑스 국기인데요. 네, 프랑스라고 하는 국가 유래가 네, 요 프랑크 왕국에서 유래한 겁니다. 여기 잘렸네요. 프랑크 왕국입니다. 그래서 오늘 프랑크 왕국 배울 거고요. 우리가 아직 이슬람 사회를 다 끝내진 않았어요. 지난 시간에는 정치라고 해서 뭐 아바스 왕조니 우마이야 왕조니 여러 가지 이슬람 제국들을 배운 거고요. 나머지 경제나 문화 짧게 한번 확인하고 프랑크 왕국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먼저 경제를 보면요. 육로와 해로를 통해서 동서교역을 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 이슬람인들이 무역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뒤에서 지도로 더 구체적으로 보고요. 자, 중요한 건 문화. 여기서 짚고 넘어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쿠란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슬람교 경전을 이야기하고요. 기독교로 치면 뭡니까? 성경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아라비안 나이트라고 해서 이슬람 지역에서 전해지는 여러 이야기들을 여기 책에다 담아놨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 신밧드의 모험, 뭐 알라딘 뭐 이런 이야기들이 다 여기 있는 겁니다. 자, 또한 이슬람 건축 양식을 모스크라고 하는데 이것도 뒤에 사진 자료 있습니다. 돔, 첨탑, 아라베스크를 이야기합니다. 뒤에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요. 연금술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을 겁니다. 뭐 돌멩이를 화학적인 변형을 통해 금 만드는 거. 제지술은 여기서 왜 나오는 거죠? 네, 지금 잘 대답한 친구들 있는데 당나라하고 아바스 왕조가 탈라스 전투에서 싸웠고 아바스 왕조가 이겼죠. 그러면서 중국의 제지술이 네, 이슬람 사회로 넘어갔던 거고요. 자, 의학 발달은 여러분 교과서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마 교과서 한 78쪽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자, 거기 세 번째 사진 자료 의학을 보면 그 제왕절개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는 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이 되어야 제왕절개가 많이 이제 성행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이슬람인들은 옛날부터 제왕절개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의학 혹은 과학이 발달했구나라고 하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교과서 76쪽에 사진 자료 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뭡니까?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전 세계로 다 뻗어나가고 있죠? 요 배 타고 멀리 나갔을 겁니다. 자, 요건 이슬람 건축 양식으로 여기 아래 모스크라고 적혀 있죠? 아라베스크 무늬, 첨탑입니다. 첨탑, 돔, 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굉장히 독특한 건 요 아라베스크 무늬가 되겠죠? 우상숭배를 금지한대요. 신의 모습을 뭔가 그림으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 기하학적이고 복잡한 무늬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이슬람 사회를 모두 정리해 본 거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서유럽의 변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크 왕국 알아본다 그 이야기 하는 건데, 네. 자, 먼저 훈족이 압박합니다. 자, 훈족은 아시아 계통의 민족으로서 쉽게 흉노족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민족이 어디의 민족을 또 압박하게 되느냐? 네, 게르만족을 압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훈족의 압박으로 게르만족이 이동하게 되었고 그 게르만족이 유럽 사회로 들어가게 되면서 서로마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지도에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훈족의 압박으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다양한 게르만족이 밀리게 되고요. 그 게르만족이 일로 들어오면서 기존에 있었던 로마가 무너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르만족 유트, 앵글, 프랑크, 부르군드, 반달, 고트 뭐 이런 민족들의 이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또한 로마가 무너지니까요. 이 유럽 내에서는 교회가 막강한 힘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일명 대주교를 교회의 아버지 내지 교회의 황제라고 해서
교황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게 되고요. 네, 교회는 종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모두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제일 쉽게 이야기하면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네, 출생신고서 이런 거 뭐 쓰겠지만 종교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네, 세례를 받는 거죠. 자, 결혼할 때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하죠. 자, 죽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장례를 교회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대부분을 교회에서 뭔가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여러분 또 생각을 해보면 지금 로마가 무너진 다음에 유럽 사회의 행정력을 누가 대신한다? 네, 교회가 대신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교들이 하나의 그 지역의 통치자처럼 곳곳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게 될 이 유럽 사회는요, 교회의 힘이 굉장히 막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프랑크 왕국과 로마 교회. 자, 본격적으로 프랑크 왕국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 여기에서 이야기한 요 프랑크 왕국인 거죠? 네, 프랑크 왕국은 프랑크족이 세웠고요. 이들은 원래 기독교를 믿지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뭔가 이 지역의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게 되고요. 즉, 이 지역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은 로마인이었죠. 그래서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 로마의 국가를 망하게 해놓고 로마인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교과서에서 프랑크 왕국의 통치자 보면은 카를로스 마르테를 볼 수 있겠고요. 카를로스 마르테는 뭐 하느냐? 투르푸아티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언제 배웠냐면 이슬람 할 때 배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친구들은 이슬람 떠올려 보면서 네, 잘 대답한 친구들이 있네요. 바로 우마이야 왕조랑 연결되는 겁니다. 우마이야 왕조. 우마이야. 그래서 우마이야 왕조랑 네, 프랑크 왕국과 싸웠고요. 누가 이겼다고요? 네, 프랑크 왕국이 이겼습니다. 즉 이슬람 사회가 여기로 들어오려고 했는데 여기서 확 막아낸 거죠. 그래서 이슬람은 격퇴했고 크리스트교 세계를 보호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프랑크 왕국이 패배했다면 이 전체 유럽 사회가 이슬람교를 믿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죠. 뭐 지금도 이슬람교를 믿었을 수도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피핀으로 갑니다. 피핀은 난쟁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무엇을 했느냐? 이탈리아 중부 지역을 장악한 다음에 바로 누구한테 기증합니까? 교황한테 기증합니다. 즉 게르만족, 프랑크 왕국 입장에서 교황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뭔가 영토를 나눠주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당시 이 이탈리아에는 어디다 적어볼까요? 여기다 적어보죠. 롬바르드족이 살고 있었대요. 롬바르드족이 살고 있었는데 이 민족을 물리친 다음에 이 이탈리아 중부 지역을 기증한 거고요. 지금도 현재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 교황 어디 살죠? 네, 바티칸 시국에 살죠? 네, 교황령의 시초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교황이 정치적인 간섭을 받지 않고 뭔가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역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한 1300년 정도는 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긴 역사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자, 프랑크 왕국의 제일 중요한 거, 전성기 카를로스 대제입니다. 카를로스 대제에 꼭 기억을 해 두어야 하겠고요. 자, 여기서 관계 속에서만 할아버지, 아빠, 손자입니다. 그래서 아빠가 피핀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두고요. 카를로스 대제 전성기인데 무엇을 했는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네, 옛날 서로마 영토를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고 있는 영토가 프랑크 왕국 카를로스 대제 때입니다. 그래서 별 차이가 없게 실제로 만들어질 거고요. 그만큼 넓은 땅덩어리를 갖고 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고, 네, 정복지에 크리스트교를 전파합니다. 게르만족은 원래 기독교 믿지 않습니다. 근데 곳곳에 기독교를 전파하다 보니까 로마인들의 입장, 특히 교회 입장에서 이 카를로스 대제를 굉장히 좋아하겠죠. 자, 그래서 교회가 카를로스 대제한테 무슨 일을 해주냐면, 네, 황제의 관을 씌워주는데 그 황제 관의 이름은 서르마 황제입니다. 얘네는 게르만족이죠. 로마인이 절대 아닙니다. 근데 로마인처럼 통치를 잘해요. 또 교회를 또 확산시켜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들이 보이니까 아, 그래, 카를로스 대제 너 통치 잘한다.
너 그냥 서로마 황제 해라 하고 관을 씌워주게 되는 겁니다. 누가 관을 씌워주는 거죠? 네, 교황이 씌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연도도 외우기 쉽네요. 800년에 교황이 서로마 황제로 칼로스 대제를 인정하게 되면서 교회와 게르만족이 유대하게 되는 그런 사건, 결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칼로스 대제 꼭 기억을 합시다. 자, 또한 마지막으로 칼로스 대 죽은 다음에 동중서로 분열됩니다. 그래서 동프랑크, 중프랑크, 서프랑크 왕국으로 분열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뒤에서 교과서 자료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지도 볼게요.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동, 서, 중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검은색으로 할까요? 이렇게 쪼개지는 거죠. 이렇게 쪼개져서 각각 현대 국가의 기원이 된 겁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기원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아까 프랑크 왕국이 프랑스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서프랑크 왕국이 프랑스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뒤에서 적어볼 건데 베르댕, 메르센 조약도 기억을 해두면 더 좋겠네요. 프랑크 왕국과 로마 교회 계속해서 보면요. 자, 어려운 종교 이야기 할 겁니다. 잘 집중해서 보세요. 자, 성상숭배 금지령을 때립니다. 누가? 동로마 제국의 황제 레오 3세가요. 성상숭배 금지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그 조각상은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아니다. 조각성을 보고 예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신이 정말 존재한다라고 하면 조각상이 아니죠. 무형이 됐든 유형이 됐든 어떤 특별한 존재로 존재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동과 서의 교회가 싸워서 분열됩니다. 특히 이제 성상숭배 금지령을 때렸던 데는 동이죠, 동. 서쪽은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나눠서 보면 동쪽, 동로마입니다. 그리스 정교. 서쪽은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종파로 나뉘어지게 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되나요? 조금 이게 추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리는 거고요. 다시 정리해보면 동쪽은 동로마고요. 성상숭배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상숭배를 하지 않는다. 얘네는 이제 이민족하고 관계가 없고 오로지 로마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원칙 그대로 가는 거고요. 자, 서쪽에서는 성상숭배를 합니다. 얘네도 바보는 아닙니다. 조각상이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성령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알아요. 근데 왜 성상숭배를 하죠? 네, 그 이유는요. 포교 때문에 하는 겁니다. 포교. 자, 포교도 누구한테 하느냐? 바로 게르만족한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게르만족. 게르만족은 전통적으로 그리스도교를 믿고 있지 않았죠.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이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예수님 믿어라. 그 예수님은 너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지금 여기에 있는 잔을 보세요. 이 잔이 예수님이에요. 이거 보고 예배하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기 쉽겠죠? 네, 그렇게 활용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쪽 교회에서는 성상숭배를 일부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입장 차이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교과서 81쪽 아래 보면은 카를루스 대제가 서유럽 문화 기틀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상으로 선생님과 만나고 있으니까 여러분 스스로 이 내용 읽어보도록 하고요. 자, 선생님은 중요한 내용을 한번 체크를 해줄게요. 네, 카를루스 대제 때 고전 문화를 연구했대요. 어디서? 자기의 궁궐 안에서. 궁궐 안에 있는 왕정학교다라고 해서 궁정학교라고 합니다. 여기서 옛날 로마 때 그리스의 그 고전 연구를 하고 뺏겨 적게 하고 하면서 단절되었던 고대 문화가 계승되었다라고 표현하고요. 과장해서 이것을 카롤링거 르네상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대의 시작을 르네상스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카롤루스가 근대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조금 높게 평가하고 있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중요한 거 밑줄 그어보면 카를루스 대제는 로마 문화, 그리스교, 게르만 문화를 혼합시킨 겁니다. 누구랑 비슷하죠? 알렉산더랑 비슷한 겁니다. 여러 가지 문화를 짬뽕시켜서 유럽 사회에 전달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자, 지금
프랑크 왕국이 굉장히 쪼만했는데 이 카를로스 대제의 등장으로 굉장히 넓어졌죠. 자, 즉 분열되어 있던 로마 이후 분열되어 있던 유럽을 넓은 국가로 뭉쳐 만들어낸 사람이 카를로스 대제이기 때문에 오늘날 유럽 연합 있죠? 경제 공동체 화폐 같이 쓰는 거 거기에서 상징적인 사람으로 동상 만들어서 카를로스 대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학습지에 빈칸 채워보세요. 뭐 크게 설명할 거 없겠죠? 넘어갑니다. 카를로스 대제의 중요한 거 한번 짚고 갑니다. 네, 문제 한번 풀어보는데 힌트 하나 줄게요. 당신의 부친이 피핀이래요. 자, 여러분 문제 안 푼 친구들 잠깐 일시정지. 선생님 바로 풉니다. 네, 당신의 부친이 피핀이니까 아들은 카를로스 대제입니다. 대제. 카를로스 마르텔 아닙니다. 카를로스 대제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고전 연구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선생님 궁중학교 같이 적어서 표현을 해본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이렇게 해보죠. 자, 로마가 망한 이후에 서유럽에 세워진 국가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프랑크 왕국이다 라고 부를 거고요. 자, 프랑크 왕국의 발전 여러분이 기억해 본다면 이렇게 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겠고요. 요 클로비스도 여러분이 고등학교 수준으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면 클로비스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크리스트교로 개종한 그 첫 번째 프랑크 왕국의 통치자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건 참고해 두고 세 명 꼭 기억하고요. 여러분 공부하면서 이거 헷갈릴 것 같아요. 앞에도 카를로스, 뒤에도 카를로스입니다. 구분을 꼭 하세요. 할아버지, 아빠, 손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하고 프랑크 왕국 또 이슬람의 남은 부분 짧게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길 바라고요. 지난 체험학습으로 영상 공부하지 못한 친구들 꼭 공부해야 되겠고요. 혹시 프랑크 왕국 이해 안 된다, 이슬람사의 정리 못했다 라고 하는 친구들 이 영상 잘 활용해 주세요. 자, 여러분 다음에 즐거운 모습으로 학교에서 또 만나요.